안녕하세요, 토이브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당연히 팰리세이드가 기본이에요. 팰리세이드가 무조건 설명은 되지만 팰리세이드 말고 다른 브랜드 사태의 SUV도 함께 담아봤습니다. 한 놈은 이제 미국에서 온 친구고요, 한 놈은 일본에서 온 친구고, 또 한 놈은 프랑스에서 온 놈입니다. I turn off the lights. I got off the wires. When I close my eyes, disconnected. 네, 저는 지금 포드 익스플로러 보러 왔습니다. 지금 포드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도 DRL이 다 LED로 이렇게 멋있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릴도 상당히 웅장함 있게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일단 차체 크기로 봤을 때는 팰리세이드와 비교해서 이렇게 부족해 보이지도 않고 상당히 웅장한 그런 느낌을 많이 주네요. 많이 주고, 여기 보시면은 전방 카메라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또 미국 차들은 원래 크롬 이런 재질이 많이 있어요. 크롬 재질이 상당히 많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되게 약간 프리미엄 SUV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주게 되죠. 측면으로 오시게 되면은 여기도 익스플로러 레터링으로 크롬 장식이 되어 있고요. 도어 손잡이도 크롬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휠 같은 경우는 20인치예요. 20인치에 적용되어 있는데 디자인은 그냥 무난한 것 같습니다. 무난한 것 같고, 안쪽 마감도 상당히 잘 되어 있고요. 자, 리어 쪽 한번 가볼게요. 리어에도 레터링으로 익스플로러라고 잘 적혀 있습니다. 상당히 리어 테일램프 느낌이 팰리세이드랑 조금은 비슷해요. 이렇게 좀 차체 크기에 비해서 살짝 크기는 작죠.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끝에까지 이 C필러 라인까지 테일램프가 멋있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또 짐을 싣는 이 부분에도 크롬이 적용되어 있죠. 그리고 이 녀석은 듀얼 머플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이런 플래그십 SUV에서는 듀얼 머플러가 장착이 돼야 확실히 좀 더 차가 무게감이 더 있어 보이죠. 그리고 좀 특이한 부분이, 이 녀석은 스마트 키로 원격 시동을 걸 수가 있어요. 맨 먼저 잠금 키를 한번 누르고 밑에 있는 EX라고 써있는 부분을 두 번 누르면 되는데요.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원격 시동까지 걸립니다. 이 원격 시동은 약 한 15분 정도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시동을 끄려고 하면은 이 2X 버튼이 있죠. 이거 한 번을 또 누르면 됩니다. 하면은 이렇게 시동이 꺼지는 아주 스마트한 경험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특이한 부분이 차량의 비밀번호를 설정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터치를 하게 되면은 숫자 보이시죠?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비밀번호를 설정해서 차량을 잠그거나 열 수가 있는 그런 역할을 하네요. 되게 스마트한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확실히 그 팰리세이드와 익스플로러 문을 열었을 때 그 문 두께가 몸으로 전달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확실히 엄청 묵직해요.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약간 팰리세이드보다는 좀 더 묵직한 그런 문짝의 느낌을 줍니다. 확실히. 네, 지금 익스플로러 실내 1열로 들어와 봤는데요. 우선 되게 일단 마감 같은 경우는 좀 훌륭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우드 트림이 들어가 있는데 약간 리얼 우드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요. 이쪽에 손잡이라든지 이런 크롬 라인들이 상당히 좀 고급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살짝 이제 이런 좀 단차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좀 미국 차들은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 같습니다. 도어 트림의 그 재질 느낌은 상당히 나쁘진 않아요. 굉장히 좀 소소하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천연 가죽으로 매립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좀 푹신한 감도 어느 정도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되게 약간 좀 뭐랄까 차체에 비해서 조금은 귀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크진 않습니다. 근데 하지만 속도계가 가운데에 있어서 상당히 뭐 시인성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시동을 켜 있는 상태인데 되게 핸들에서 올라온 진동이라든지 시트에서 올라온 진동이 하나도 없어요. 확실히 가솔린 엔진이다 보니까 되게 정숙합니다. 정숙한 느낌을 주고 스티어링 느낌이 살짝은 뭐랄까요, 좀 작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 부분이 좀 되게 디자인적으로 크다 보니까 스티어링 휠의 전체적인 이런 크기가 되게 엄청 조금은 작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립감은 상당히 좋습니다. 두툼하니 아주 좋아요. 팰리세이드에 비해서도 살짝 좀 두툼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팰리세이드는 현대마크가 엄청 크게 있는데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포드마크가 상당히 약간은 조금 작게 적용이 되어 있네요. 자, 센터페 시야 보시게 되면 우선은 시야가 되게 넓어요. 약간은 이 A필러가 조금은 두꺼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지만은 전방의 시야에 대해서는 앞에 이렇게 뻥 뚫려 있다 보니 곡선으로 이렇게 쭉 처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되게 엄청 더 개방감이 좋은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요. 실제로 앉아 있을 때 시트의 느낌은 상당히 편합니다. 시트 자체가 지금 천연 가죽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마사지 기능까지 적용이 되는 시트인데 시트 아주 편해요. 시트 아주 편하고 푹신푹신하고 시트도 천연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터치가 다 적용이 되죠. 터치로도 온도를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은 공조장치 같은 여기도 다 있습니다. 공조장치를 이렇게 작동시킬 때마다 디스플레이에 그대로 나타내줘요. 그러니까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에어컨 공조 스크린이 따로 있었잖아요. 따로 있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아예 통합을 시켜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좀 심플한 그런 디자인을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약간 이런 소니라든지 이런 느낌들은 옛날 포드 거의 그런 좀 클래식한 느낌을 아직까지는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이런 재질들이 이런 마감들이 잠깐 좀 아쉽긴 해요. 비오노브 그립감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아요. 팔을 딱 팔꿈치를 댔을 때 딱 놓고 조절하기가 상당히 편리하게 되어 있어요. 약간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좀 더 멀죠.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좀 너무 거리가 멀다 보니까 조절하는 데 있어서 운전 중에 조절을 할 때 팔꿈치 좀 떼서 조작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팰리세이드는. 하지만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꽤나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어진다는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봤을 때 팔꿈치를 여기다 놓고 다 조절이 가능한 그런 좀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여기를 열게 되면은 USB와 그리고 핸드폰 같은 거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자그맣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컵홀더도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컵홀더 안에 또 앰비언트 라이트처럼 이렇게 좀 무드등을 해놓으니까 좀 더 실내가 좀 세련돼 보이는 그런 느낌을 주네요. 그리고 여기도 각 주행별 드라이브 모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돌릴 때마다 불빛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돌릴 때마다 디스플레이는 그 정보가 안 나오는데 클러스터에는 이렇게 나와요. 일반 모드, 그 다음에 진흙길, 비포장도로, 모래길, 눈길, 자갈길, 숲풀 모드 활성, 이런 식으로 각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할 때마다 클러스터에 이렇게 정보를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여기 차 같은 경우는 팰리세이드에 비해서는 이렇게 넓어 보이진 않아요. 공간성이. 사실 1열의 그런 수납 공간은 팰리세이드가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여기 푸시, 발로 툭 미는 시스템이죠. 이렇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팰리세이드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적용되어 있지만은 풋 파킹 브레이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익스플로러에는. 전체적인 1년 느낌은 제가 봤을 때는 크기면을 봤을 때는 팰리세이드랑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런 공간성이나 그런 거는 팰리세이드가 훨씬 좋아 보이지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팰리세이드에 비해서 고급스러움은 주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 키가 183인데도 1렬을 앉았을 때 전혀 좁은 느낌은 안 들고요. 안 들고 상당히 여유로운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개방감이 상당히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자, 이번에 2열로 한번 가볼게요. 2열. 2열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패밀리카에서는 2열 공간도 매우 중요한데 우선은 자 1열의 시트 포지션을 제 키로 맞춰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시트가 뒤로 와 있는데
그렇다고 뭐 레그룸이 엄청 부족한 편은 아니에요. 그것도 이 정도 여유가 있는데 크게 불편한 감은 없습니다. 불편한 감도 없고 헤드룸도 상당히 높아서 괜찮네요. 괜찮고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이쪽에 컵홀더가 더 있는데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이쪽에는 컵홀더가 따로 보이진 않습니다. 보이진 않고, 자 여기 공조 장치들이 있죠. 공조 장치들이 있고, 여기 USB 포트 단자가 두 개가 있어요.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여기 시트 이쪽에 USB 포트가 있는데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이쪽에 USB 포트가 있습니다. 그래도 USB 포트 단자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핸드폰 충전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불편한 감은 없을 거로 느껴지고요. 보면은 이제 220V 꽂을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에어컨 송풍구 같은 경우는 펠리세이드와 동일하게 여기 위에 이렇게 장착이 돼 있어요. 근데 약간 좀 너무 뭐랄까 제 얼굴하고 좀 가까운 듯한 그런 느낌은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고, 2열에서 앉았을 때 개방감도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나쁘지가 않습니다. 근데 2열 공간은 일단은 펠리세이드가 좀 더 얇은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요. 이쪽에 컵홀더는 이렇게 2열에는 딱 두 개만 존재를 합니다. 시트 착장감 느낌 같은 경우는 익스플로러도 굉장히 편해요. 굉장히 편한데 약간 시트에 푹신한 감은 펠리세이드가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펠리세이드가 좀 더 푹신한 감은 있지만은 익스플로러 2열도 상당히 편안합니다. 편안하고 등받이 각도 조절도 많이 돼요. 이렇게 해서 좌측에 이 레버를 당기면은 등받이 각도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물론 펠리세이드 비교 안 하고 익스플로러만 봤을 때 말씀드리면은 2열 공간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고 시트도 상당히 편하다는 그런 느낌이네요. 근데 착자감이 약간 좀 시트가 좀 올라온 듯한 그런 느낌은 되게 주네요.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시트가 살짝 좀 내려와 있는 듯한 느낌인데 익스플로러는 또 시트가 좀 더 올라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자, 그리고 좀 더 또 좋은 부분이 뭐냐면 이쪽에 손잡이가 있어요. 이 손잡이가 있으면 좋은 게 뭐냐면 타고 내릴 때 잡고 내리기 되게 편합니다. 이게 있을 때 없을 때 상당히 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부분도 좀 신경을 쓴 듯한 느낌이 들고요.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커튼은 없네요. 차량용 커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녀석은 이쪽에 컵홀더가 없지만은 아래쪽에 컵홀더를 위치하게 되어 있어요. 아래쪽에 컵홀더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꺼내 먹을 수 있는 건 약간 좀 이렇게 편해 보이진 않아요. 밑에 있다 보니까.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위쪽에 있다 보니까 그냥 내가 음료를 마시고 바로 놓을 수 있는 그런 편리함이 되어 있는데,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이쪽에 컵홀더가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운전석 쪽 2열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는 3열을 탈승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조수석 저 반대편으로 가서 3열로 갈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저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자, 조수석 쪽 2열로 오시게 되면은 여기 옆에 이 레버가 있어요. 이걸 당겨주시고 당기면 이렇게 접힙니다. 접히고 한 번 더 접으면은 한 번 올리면은 이렇게 2열로 탑승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3열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자, 우선적으로 이 목받침대를 한번 빼주고요. 네, 3열로 앉았는데 3열은 제 키가 앉았을 때는 184 성인 남자가 앉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좁은 느낌은 있네요. 약간 좁은 느낌이 있고, 하지만 시트 착자감은 상당히 편합니다. 그리고 3열에도 이렇게 컵홀더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에어컨 송풍구도 3열 천장에도 또 따로 존재를 합니다. 존재하고 이쪽에 수납 공간을 넣을 수가 있는 게 많아요. 많고 좀 특이한 점은 이쪽은 그냥 이런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는데 이쪽은 고무 재질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핸드폰을 이렇게 놔도 차량이 흔들리거나 그럴 때 핸드폰이 이렇게 쏠리지가 않는 그런 또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이 좀 2열에는 이렇게 에어백 안전벨트가 적용되어 있어요. 안전벨트 속에 에어백이 장착되어 있는 점이죠. 이런 부분도 안전에 그래도 신경을 쓴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열 공간은 제가 볼 땐 성인이 타기는 좀 비좁은 공간이에요. 확실히 비좁은 공간이고, 다만 헤드룸은 괜찮아요. 레그룸은 매우 좋지만 헤드룸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은 선제 이렇게
굴곡이졌거든요. 이렇게 굴곡이 다 보니까 헤드룸에도 약간 여유를 좀 주는 것 같네요. 하지만 공간이 좀 좁다. 그 부분이 팩트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시 이어 시트를 이렇게 당기면 되고요. 바로 올려주면 돼요. 착착 좀 뻣뻣하긴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레바를 이렇게 올려서 등받이 조절을 각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수동이에요. 수동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트렁크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익스플로러 트렁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쭉 버튼 누르시면 자동 전동식 트렁크가 열리게 되고요. 보시게 되면 약간 팰리세이드와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3열이 이렇게 오픈되어 있어도 트렁크가 이렇게 다 매립이 잘 돼 있죠. 그에 반면에 이 녀석은 좀 아래로 내려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도 전동식 버튼이 있습니다. 2열 같은 경우는 다 수동을 해야 되는데 3열은 전동식이 가능하거든요. 자, 라이트 레프트가 있거든요. 먼저 이거 접어볼게요. 자, 이렇게 접히죠.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해서 딱 내려오죠. 이 부분도 자, 보시면은 보세요. 와우. 그래서 아주 스마트하게 시트가 접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3열이 이렇게 전동식으로 접히는데 이렇게 접히게 되면은 트렁크 공간이 나옵니다. 트렁크 공간은 그래도 확실히 이 차량도 대형 SUV답게 적재 공간이 상당히 좋은데요. 2열을 한번 접었을 때는 어떤 느낌인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플로러 2열은 이렇게 수동으로 폴딩 해주셔야 돼요. 폴딩 해주고 반대편도 한번 가볼게요. 보시면은 여기도 이 레버를 당겨주면 이렇게 접힙니다. 이렇게 해서 3열과 2열을 모두 폴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역시나 익스플로러도 상당히 넓은 트렁크 공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 고무 덮개가 있잖아요. 고무 덮개가 있음으로 인해서 좀 뭐랄까요, 되게 깔끔한 그런 분위기 나는데 익스플로러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살짝은 좀 덮개가 없는 그런 부분에 아쉬움은 좀 있고요. 그리고 2열을 봤을 때 이게 좀 평평하진 않아요. 2열이 좀 약간 좀 덜 접힌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데요. 그래서 2열의 2열 쪽 보시면은 살짝 각도 위로 올라가 있죠. 그런 부분들은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도 상당히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트렁크 공간이 매우 넓습니다. 매우 넓고, 당연히 이 녀석도 전동식 트렁크죠. 네, 저는 지금 요번에 인피니티 QX60 만나보러 왔습니다. 현재 QX60 같은 경우는 프로모션 상당해요. 지금 거의 지금 900만원 정도가 프로모션이 들어가는데 시적으로 5천 초반대면은 지금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자, 우선적으로 일단은 헤드램프 보면은 일단 최근에 인피니티 디자인의 그 아이덴티티를 느낄 수 있는 DRA 적용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요즘에 대형 플래그십 SUV 같은 경우는 이런 크롬 마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확실히 포스는 엄청 장난 아니에요. 포스가 상당히 있고 그릴 같은 경우도 컬러가 상당히 고급스럽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리고 밑에 범퍼도 보면 상당히 스포티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요. 상당히 전폭이라든지 차체 높이, 전체적인 크기는 정말 어마무시하게 큰 차량임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도어 트림 밑에 보면 크롬으로 이렇게 몰딩이 되어 있습니다. 크롬으로 몰딩이 되어 있고 옆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크기가 엄청나게 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리어 같은 경우는 도 여기 다 LED 램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QX60 대형 SUV죠. 머플러 같은 경우는 나와있진 않아요. 나와있진 않지만은 그래도 워낙 차체가 크다 보니까 머플러가 듀얼 머플러가 아니더라도 상당히 무게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디자인입니다. 문짝이 제가 볼 때는 일단 문 크기가 되게 커요. 크다 보니까 팰리세이드나
익스플로러보다는 훨씬 더 묵직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특히 이 부분이 되게 묵직해요. 엄청 단단히 보입니다. 되게 튼튼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문도 묵직하고요. 자, 우선은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실내로 들어왔는데 이 차량은 약간 지금 전시차다 보니까 약간 좀 비닐이 있는 점을 살짝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냥 가죽 소재라든지 그런 게 상당히 좀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은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약간은 좀 클래식한 느낌을 많이 줍니다. 하지만 RPM 게이지와 속도계가 상당히 좀 크다 보니까 시인성이 매우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가운데 정보 디스플레이 창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우선은 약간 전체적인 내부 디자인이 예전 인피니티 스타일이 그대로 묻어나 있어요. 특히 약간 이런 우드 트림이 엄청나게 많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클래식한 그런 분위기를 많이 보여줍니다.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요즘 나오는 차량에 비해서 약간 좀 그립감은 좀 얇은 편이에요. 약간 좀 얇은 편이지만 그래도 나쁘진 않고요. 스티어링 휠 개인적으로 약간 좀 소소한 것 같아요. 이 녀석도 보면은 엠블럼이 상당히 좀 조그맣게 적용이 되어 있네요. 차체 크기에 비해서. 센터페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디스플레이가 좀 요즘 나오는 차량에 비해서 약간 좀 작은 느낌은 납니다. 작은 느낌은 나지만 그래도 이렇게 클러스터 라인과 같이 좀 어느 정도 라인이 비슷하죠. 그러다 보니까 주행 중에 디스플레이 시인성은 상당히 괜찮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각 온도 공조장치 버튼들이나 미디어 버튼들 같은 경우도 그냥 직관성이 좋게끔 돼 있습니다. 상당히 버튼 재질은 상당히 고급스러워요. 되게 고급스럽고 여기 보시면 기어 노브 같은 경우는 이제 인피니티 마크가 딱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발꿈치를 여기가 됐을 때 기어 노브 그립감이 상당히 좋고 기어 노브 위치도 상당히 적당한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고 컵홀더 같은 경우는 좀 디자인이 좀 특이합니다. 상당히 약간 좀 인피니티 엠블럼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컵홀더는 상당히 디자인은 되게 독특한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바로 통풍 시트, 열선 시트를 같이 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파란색과 빨간색이 있죠. 왼쪽으로 돌리시게 되면은 통풍 시트가 되고 오른쪽으로 돌리시면은 열선 시트가 적용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약간 좀 독특해요. 독특하고 이쪽에는 이제 그냥 뭐 수납 공간 작게 존재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위에도 이렇게 수납을 할 수가 있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아주 큼지막한 그런 수납 공간을 또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USB 단자가 또 두 개가 적용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이쪽에도 수납 공간이 아주 널찍해요. 되게 엄청 큽니다. 다른 차들에 비해서 상당히 좀 큰 모습을 보여주고 여기도 이렇게 좀 파여 있어요. 여기도 있는데 여기도 파여 있는데 이쪽에는 뭐 예를 들어서 선글라스라든지 아니면 뭐 물티슈 같은 거 넣을 수 있는 또 그런 작은 수납 공간까지 존재해 가지고 상당히 좀 편리성이 돋보이는 그런 차량입니다. 시트 같은 경우도 상당히 편해요. 약간 사이드 볼스터가 좀 약간 크기가 작다 보니까 몸을 잡아준 느낌은 좀 덜하지만 상당히 이런 시트 폭이라든지 푹신감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되게 좀 큰 소파를 앉은 듯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망 시야는 상당히 좋아요. 차체가 제가 볼 때는 팰리세이드와 익스플로러로 비교했을 때는 그 두 녀석보다는 확실히 이 QX60이 상당히 차체가 더 많이 올라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또 보시면은 여기 A필러가 좀 다른 차량에 비해서 약간은 조금 좀 두툼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을 하실 때는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시야는 정말 좋지만은 내가 정말 큰 대형 SUV를 주행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드는 착자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열 시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2열로 한번 왔습니다. 자, 우선 2열 같은 경우는 엄청 넓어요. 일단은 제 키 184 기준으로 봤을 때 레그룸도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에 헤드룸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여유롭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근데 하지만 이 썬루프 때문에 위로 좀 올라가 있죠, 높이가. 그래서 헤드룸은 그래도 좀 나쁘진 않은데 2열의 느낌이 약간 1열에 앉았을 때보다 확실히 엄청 올라온 듯한 느낌이 들어요. 되게
1열에 앉았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착자감이 시트 포지션이 조금은 낮다라는 그래도 그런 느낌은 받았었는데 2열로 오니까 정말 높습니다. 그러니까 차체에 상대적으로 1열과 2열의 시트 포지션이 차이가 굉장해요. 굉장해서 2열을 앉았을 때 시트의 느낌이 편하지만 살짝 약간 좀 불안한 그런 느낌도 어느 정도 듭니다. 2열 편의점을 보면은 우선 도어 트림에도 이 녀석 같은 경우도 컵홀더가 보이진 않지만은 이렇게 가죽 마감과 스티치 마감들이 상당히 좀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을 주고요. 2열 송풍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조금해요. 차체 크기에 비해서. 약간 전체적인 느낌이 너무나 클래식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2열 시트 열선이 적용되어 있고요. 2열 시트는 통풍이 없습니다. 참고로. 그리고 컵홀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그맣게 있고 여기 앞에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다른 기타 여러가지 뭐 작은 물건들을 수납할 수 있게끔 이제 공간이 나와 있네요. 계속 앉아서 말씀을 드린 건데 정말 2열 시트의 그 시트 포지션이 너무 높아요. 엄청 높습니다. 약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버스에 앉았을 때 버스 맨 뒷좌석 앉으면은 앞에가 쫙 다 보이잖아요. 와, 높다 보니까 약간 버스 맨 뒷좌석에 앉은 듯한 그런 높이를 보여주는 QX60 2열 느낌입니다. 자, 보시면 이 녀석도 2열 시트도 이렇게 앞뒤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등받이 각도 조절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3열 같은 경우는 여기 조수석 쪽 2열로 가보시면은 이 스위치가 있어요. 자, 사이드에 그래서 이걸 당겨주셔서 앞으로 쭉 보면은 수동으로 이렇게 3열로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오는데요. 한번 3열로 한번 앉아 볼게요. 3열 앉았을 때 그래도 익스플로러에 비해서는 상당히 넓습니다. 3열 느낌이 상당히 좋아요. 제 키에 184인 거 아시죠? 근데 레그룸은 닿지만은 그래도 성인이 타기에도 아주 비좁은 그런 공간은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은 3열에도 컵홀더 2개, 양쪽 2개가 적용되어 있고 여기 송풍구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헤드룸 같은 경우도 다시 좀 내려왔죠. 썬루프가 끝나는 자리서부터 천장이 좀 내려가다 보니까 헤드룸은 좀 여유롭지 않은 상태인데 그래도 3열에 이 정도 레그룸이 나오는 거는 아주 좋습니다. 시트 느낌도 상당히 고급스러워요. 네, 고급스럽고 3열 봤을 때 3열에서 앞을 봤을 때 개방감은 그렇게 엄청 막 뛰어나다 그런 느낌은 들진 않습니다. 살짝 요런 2열 시트가 워낙 좀 크기가 크다 보니까 개방감 자체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3열 쪽에 적용된 이런 큰 창문들이 있어서 답답함은 느껴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트렁크 공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렁크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3열이 지금 펼쳐져 있는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트렁크 공간이 나와요. 공간이 나오고 일단 이 녀석은 3열을 폴딩을 할 때 수동이에요. 일단은 이렇게 목 부분을 접어 주시고요. 목 부분을 접어 주시고 자, 이렇게 폴딩을 해 주시면 됩니다. 상당히 이런 마감들이 살짝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돼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냥 3년만 접었을 때도 트렁크 길이가 상당히 넓습니다. 워낙 QX60 차량이 워낙 그래도 전장이 길다 보니까 그래도 공간적인 면은 상당히 만족스러워요. 2열 시트 같은 경우는 전동이 아니라 다 시트를 접고 피는 데 있어서 다 수동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 있는 이 버튼을 세게 누르시면은 이렇게 폴딩이 되고요. 반대쪽도 이렇게 폴딩이 가능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서 폴딩이 가능하고요. 하지만 이쪽에 공간들이 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살짝 또 적재를 할 때 보면은 좀 깔끔한 그런 모습들은 아니죠. 하지만 그래도 높이가 살짝은 조금 이제 위로 올라와 있어요. 각도가 위로 올라왔지만 그래도 수납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뒤에서 한번 트렁크 공간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 엄청 넓어요. 이 차량 같은 경우도. 또한 폭도 넓고 길도 길기 때문에 그래서 2열과 3열을 모두 시트를 폴딩했을 때는 정말 아주 넓은 적재 공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도 이렇게 어느 정도 수납 공간이 존재하고요.
보스 스피커가 뒤에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대신에 얘 같은 경우는 3열 시트를 다시 필 때는 전동으로 가능해요. 여기 좌측에 보시면은 이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길게 누르고 계시다 보면은 자, 이렇게 천천히 3열 시트가 올라오게 됩니다. 이쪽 같은 경우도 좌측에 버튼이 존재해요. 꾹 길게 누르고 있다 보면은 3열 시트가 전동으로 옵니다. 하지만 2열, 3열, 특히 2열 같은 경우는 폴딩을 하거나 시트를 다시 필 때는 수동으로 하셔야 되고요. 3열 같은 경우는 폴딩을 할 땐 수동이지만 다시 시트를 올릴 때는 수동이 자동으로 전동식이 적용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려주고 싶습니다. 이 차량도 역시나 당연히 전동식 파워 트렁크가 적용되어 있죠. 자, 이번에는 패밀리카로도 많이 보시고 계시는 이제 예전에는 피카소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피카소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은 뉴 그랜드 C4 스페이스 투어러로 새롭게 이름이 바뀌었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솔직히 뭐 대형 SUV하고는 그렇게 많이 비교는 많이 안 하는데 그래도 패밀리카로는 그래도 상당히 매력이 있는 녀석입니다. 가격대도 4천 초반대로 나쁘지가 않고요. 디자인을 일단 보시면은 상당히 되게 미래지향적이죠. 약간 되게 요즘 도로에서 볼 수 없는 흔치 않은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이쪽이 DRL이 들어오고 이쪽이 이제 헤드램프 부분이고 이쪽에 안개등이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어요. 특히 이렇게 크롬 라인이 그릴 쪽에 유지가 되면서 시트로행 엠블럼이 같이 이렇게 있는 점이 좀 색다른 점입니다. 색다른 점이고 라인이 쭉 이어져 있죠. 그래서 상당히 좀 미래지향적이면서도 디자인이 상당히 깔끔한 그런 모델이고요. 휠 같은 경우는 17인치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디자인은 나쁘지가 않아요. 상당히 좀 유니크하고 세련된 그런 휠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특징들이 A필러가 개방감이 상당히 좋아요. 개방감이 상당히 좋고 사이드미러는 그냥 되게 귀엽습니다. 귀엽고 리어 쪽으로 오시면은 이제 엠블럼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테일램프 형상도 상당히 좀 특이해요. 상당히 특이해요. 원래 스티로잉 차량들이 좀 디자인이 좀 많이 특이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 엠블럼 뒤쪽 리어 쪽 엠블럼에는 이렇게 테두리는 크롬으로 가운데는 블랙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좀 줬네요. 포인트를 줬고 상당히 뒷모습이 되게 깔끔하죠. 깔끔하고 차체 크기에 비해서도 차 높이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 그런 녀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열 문을 열게 되면은 상당히 문은 이렇게 묵직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봤던 익스플로러나 아니면 팰리세이드에 비해서는 문짝이 이렇게 묵직한 맛은 없고요.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실내에 들어왔는데 개방감이 엄청 좋습니다. 개방감이 특히 전면 글라스의 개방감이 엄청 좋아요. 꼭 무슨 보면은 우주선을 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상당히 개방감이 엄청나요. 특히 피카소, 그러니까 이제는 피카소가 아니고 스페이스 투어러 차량이죠. 스페이스 투어러 차량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바이저를 앞으로 내놓을 수가 있어요. 선바이저를. 그러니까 일반 차들은 보통 이렇게 선바이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전면 이렇게 있는데 이 선바이저가 앞으로 나와 있어도 상당히 개방감이 좋은데 더 개방감을 좋게 하고 싶다고 하면은 선바이저 이렇게 뒤로 보내면 됩니다. 상당히 이런 부분이 조금 시트로행에서는 정말 좀 특이한 부분이고요. 이 A필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A필러가 나눠지면서 이쪽에 유리 저쪽 유리가 돼 있다 보니까 개방감이 너무나 좋아요. 정말 이 차량보다 개방감 좋은 차량은 버스 말고는 없을 정도로 정말 개방감이 너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룸미러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미러예요. 잠깐 띄워볼게요. 이것도 미러인데 약간 이런 승객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미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우리 아이가 좀 잘 있나? 라고 궁금할 때는 고개를 돌릴 필요 없이 이 룸미러를 이용해서 2열 승객, 즉 우리 아이가 잘 있나 없는지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핸드 같은 경우는 역시 프랑스 감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프랑스 감성이 있고 크롬이 이쪽 부위에 잘 돼 있죠. 그러니까 손잡이를 좀 잡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그립감은 나쁘지 않아요. 스티어링 휠이 두툼하진 않은데 그래도 그립감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특히 남성분, 여성분들도 충분히 편안하게 잡을 수 있는 그런 그립감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에는 패들 시프트도 조그맣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 노브가 없어요. 이쪽에는 기어 노브가 없다 보니까 어때요? 상당히 공간성이 상당히 좋죠. 공간성이 되게 좋아요. 이렇게 마감도 되어 있고 자동은 아니지만 열면은 되어 있고요. 이쪽 부에는 뭐 스마트 키를 넣어도 되고 핸드폰을 넣어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컵홀더 같은 경우 좀 아래쪽에 위치해 있어요. 컵홀더는 좀 컵홀더 위치는 좀 살짝 좀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고, 그럼 기어 노브는 어딨냐? 기어 노브는 여기 있어요. 바로 이게 바로 기어 노브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장착을 하는 그런 기어 노브가 이쪽에 좀 특이하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일단 시동을 한번 켜봤는데요. 디젤 차량인데 그래도 소음이 상당히 적습니다. 일단은 스티어링 휠에서 올라오는 그런 진동감도 상당히 덜하고요. 시트에서는 약간 좀 디젤 엔진 느낌을 줘요. 시트에서는 살짝 진동이 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봤을 때 클러스터가 가운데에 이렇게 위치해 있어요. 차량 한 가운데. 그래서 여기가 이제 속도고 왼쪽에 이제 좌측이 이제 RPM 게이지를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360도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 차량에도 360도 카메라로 차량이 크다 보니까 이런 안전 편의사항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밖에 뭐 차량 설정이라든지 뭐 주행 기능 이런 부분들은 다 여기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온도면의 온도도 다 터치거든요. 터치를 하시게 되면 온도를 여기서 다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녀석이죠. 그래서 미디어도 있고요. 자동차에서는 뭐 전조등 상향 자동 점등이라든지 차선 유지 지원, 360도 카메라, 스탑앤고 이런 부분들을 다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이 디스플레이 안으로 다 때려 박으면서 전체적으로 느낌이 어때요? 매우 심플하죠. 심플하고 깔끔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딱 봐도 개방감이 엄청 좋습니다. 개방감 좋고 공간성이 너무 좋아요. 특히 이 녀석은 열선 통풍 시트는 없습니다. 통풍 시트는 없고 열선이 시트 이쪽에 가운데 쪽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렇게 숫자 버튼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좀 뭐랄까 클래식한 느낌을 주는 그런 느낌이죠. 또 여기 열면은 여기도 이제 간편한 수납 공간이 존재하게 돼요. 이쪽에는 또 USB 단자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쪽 공간 수납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수납 공간도 상당히 다른 차에 비해서 상당히 넓고 깊어요. 이게 보시면 엄청 깊게 들어가죠. 수납 공간이 상당히 폭은 넓진 않지만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는 패브릭 재질이에요. 패브릭 재질인데 약간 꼭 앉은 느낌, 착자감이 그냥 일반 패브릭 소파에 앉은 듯한 그런 좀 편안한 감을 상당히 줘요. 상당히 주고, 이 팔걸이가 또 조절이 됩니다. 조절이 되다 보니까 내가 맞는 높이에 따라서 팔걸이를 조절해서 사용할 수가 또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페이스 투어러 2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은 느낌이 딱 봐도 엄청 넓어 보이는데 한번 타볼게요. 자, 2열을 타봤습니다. 일단 제 키가 아시죠? 184인데 레그룸이 이 정도 여유가 있고, 썬루프처럼 열리진 않아요. 일반 글라스로 그냥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열리진 않지만 개방감이 엄청나게 좋아요. 엄청나게 좋고, 또 헤드룸도 충분히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습니다. 우선 착자감을 봤을 때는 되게 편해요. 되게 편하고, 이 차량 또한 가죽 재질은 아니지만 그래도 착자감이 나쁘진 않아요. 공간성도 매우 좋죠. 되게 일단은 이 녀석은 2열에 에어컨 뭐 공조 그런 시스템이 이쪽에 없어요. 이쪽이 없고, 여기 보면 좌측에 있습니다. 조절할 수도 있고 바람재기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선풍구가 이쪽에 장착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공간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넓어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리를 좀 이렇게 하더라도, 좀 다리가 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리 옆으로 하거나 옆으로 이렇게 앉아도 상당히 공간성이 매우 우수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물론 시트도 다 앞으로 뒤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등받이 각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하지만 2열에는 딱히 컵홀더가 보이지가 않아요. 컵홀더가 중요하잖아요. 대신 이 녀석에는 이게 있습니다.
컵홀더가 여기에 장착이 돼 있죠.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꼭 도시락을 뭔가 까먹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받침대가 이렇게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패밀리카 타시는 분들은 아빠가 앞에 운전하고 그다음에 아내와 아이가 2열을 탈 수가 있는데, 아이가 이제 분유를 먹을 때 분유통 같은 거, 분유를 뭐 만들거나 아니면 분유통 놓을 수 있게끔 그런 좋은 옵션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팰리세이드처럼 차량용 커튼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2열은 팰리세이드와 비교했을 때 전혀 뒤처지지가 않아요. 물론 팰리세이드가 가장 큰 장점이 정말 컵홀더가 정말 많잖아요. 가운데도 있었고 이쪽 도어 트림에도 컵홀더가 있었지만, 얘 같은 경우는 따로 컵홀더가 이제 이걸 열어야만 컵홀더가 있다는 점 하나인데, 우선적으로 2열을 앉았을 때 착자감이나 공간성은 정말 너무나 좋습니다. 특히 천장에도 이렇게 넓은 글라스가 존재하고 전면 글라스 넓다 보니까 개방감이 정말 제일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개방감만큼은 이 차를 따라올 차가 없을 정도로 정말 좋습니다. 이 녀석 같은 경우는 모든 시트가 다 수동이에요. 그런 점은 팰리세이드가 정말 편하다고 볼 수 있는데, 자, 이 녀석 같은 경우는 트렁크 커버를 이렇게 뒤로 놔주시고요. 3열에 보면은 손잡이가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쭉 당겨주시면 됩니다. 당겨주시면 이렇게 3열이 존재하는데, 제가 한번 3열을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2열을 열어주시고요. 3열로 들어갈 때는 이쪽에 시트 좌측에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앞으로 당겨져요. 당겨져서 3열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3열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좀 상당히 조금 좁아요. 되게 많이. 자, 3열에 앉았습니다. 3열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너무 좁아요. 사람이 좀 앉기도 너무 힘들고, 헤드룸도 좀 너무 안 좋습니다. 헤드룸도 너무 좀 낮게 위치가 돼 있어요. 수납 공간을 보시면은 3열에는 한쪽에만 컵홀더가 존재합니다. 한쪽에만 컵홀더가 존재하고, 그 위쪽으로 그래도 3열 승객을 위한 송풍구가 천장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라이트도 들어올 수가 있네요. 하지만 3열은 너무 좁습니다. 아이들이 앉기에도 조금은 너무 협소한 공간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헤드룸도 이쪽은 높다 보니까 2열에 앉았을 때는 상당히 헤드룸이 넓어 보였지만은 이 라인이 타고 내려오면서 천장이 낮아지면서 3열 승객이 제 기준에서 앉았을 때는 헤드룸도 너무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시트 착자감도 그냥 꼭 자동차 시트를 탄 것 같지가 않은, 그냥 간이 의자를 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3열이네요. 그래도 3열에서 봤을 때 개방감은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개방감은 장난이 아니에요. 자, 3열 시트 접을 때도 수동이에요. 이 차는 이렇게 당기면은 이렇게 펴지죠. 그 다음에 트렁크 커버를 이렇게 닫으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이쪽도 여기를 빨간색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시트가 접히고요. 그 다음에 트렁크 커버를 펼치면은 그래도 상당히 깔끔해요. 이렇게 3열 시트를 접게 되면은 그래도 이 트렁크 커버가 있어서 상당히 깔끔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또한 짐을 실을 때 이 차 이 높이와 이 트렁크 높이가 되게 낮아요. 낮다 보니까 무거운 짐을 싣고 나르기가 상당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2열 시트 폴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를 당겨서 눕힐 수도 있지만은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쪽 트렁크 쪽 와가지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빨간색 그 손잡이가 있어요. 이거를 세게 당겨주시면은 이렇게 시트가 됩니다. 시트룸 같은 경우는 예전 차량에는 2열까지 덮어주는 이 덮개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고 해요. 없어서 2열 시트를 접었을 때 모습은 이렇습니다. 약간 뭐랄까요, 짐을 싣기에는 약간 좀 높이가 좀 맞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살짝 좀 불편할 수가 있지만은 이 녀석도 적재 공간 어마어마하다는 점을 말씀드려주고 싶습니다. 네, 저는 요번에 또 보러 왔어요. 팰리세이드 또 보러 왔는데, 도어를 보시게 되면은 도어 느낌은 솔직히 약간 익스플로러나 QS60에 비해서는 살짝 묵직한 감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이쪽 철판 이런 부분들이 그 차량들에 비해서는 살짝 좀 얇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저는 팰리세이드 지금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우선적으로 일단은 제가 지금 계속해서 QS60도 타봤고, 그 다음에 익스플로러 차량도 현재 지금 타본 상태인데, 그 차량을 타고 나서 팰리세이드에 오니까 확실히 좀 다른 느낌은 납니다. 우선적으로 스티어링 휠 같은 느낌은, 그립감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가장 부드럽고 좀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현대마크 무진장 큽니다. 팰리세이드 대형 SUV라고 현대마크도 엄청 크게 들어가 있다는 점, 그것도 좀 특이하게 볼 수가 있는 점이고요. 클러스터 같은 경우도 클러스터 디자인은 확실히 현대 팰리세이드가 훨씬 더 멋진 모습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라인들이 제네시스 G70이랑 상당히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또 헤드업 디스플레이 크기도 아주 시인성이 매우 좋고요. 그 다음에 이런 도어 마감이라든지 버튼 재질들이 확실히 팰리세이드가 조금 더 보여지기에는 좀 더 고급스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마감이라든지 이런 단차가 확실히 익스플로러에 비해서는 조금 더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상당히 우리 팰리세이드도 엄청나게 멋있게 나왔습니다. 특히 클러스터와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이어진 디자인은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또한 이런 버튼들도 너무나 고급스러워요. 버튼 꼭 제네시스에서 보여진 듯한 그런 버튼 재질들이 너무 고급스럽고, 특히 이 공조장치 스크린과 버튼 크기들이 워낙 큼직큼직하게 돼 있다 보니까 확실히 조작성도 편리하고요. 그리고 확실히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버튼식 기어 노브가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 밑에도 이렇게 공간, 수납 공간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확실히 있습니다. 솔직히 이 마감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엄청 막 고급스럽다 그런 느낌은 들진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버튼들이 잘 정리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브 모드별로 이렇게 좀 고급스럽게 나와 있죠.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하면은 여기 디스플레이와 그 다음에 클러스터에 같이 변경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또 옵션이죠. 옵션을 넣게 되면은 이 스노우, 그 다음에 머드, 샌드까지 드라이브 모드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통풍 시트, 열선 시트, 그 다음에 스티어링 휠 열선까지 한 곳에 모아두니까 오히려 더 버튼 조작감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컵홀더가 숨어 있죠. 스마트폰을 무선 충전할 수 있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푸시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컵홀더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건 이렇게 돌리면 다시 없어지죠. 그래서 이런 센스들이 확실히 많이 국내 팰리세이드가 훨씬 더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쪽에도 보시면은 수납 공간이 아주 큼지막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약간 좀 직선적이죠. 직선적이다 보니까 차체가 훨씬 좀 더 커 보이고 약간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전방 시야 같은 경우는 이쪽이 이 대시보드가 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개방감은 익스플로러나 QS60에 비해서는 살짝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살짝.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전혀 주행하는 데 있어서 큰 불편한 감이 없고요. 이 A필러 라인이 상당히 잘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야를 많이 가릴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도 상당히 사이드 볼스터도 많이 잘 잡아주고요. 몸을 잘 잡아주고 시트도 푹신하고 착자감이 아주 좋습니다. 또한 생각보다 팰리세이드 살짝 높은데 시트 포지션이 생각보다 높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행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대망의 2열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시 2열로 왔습니다. 팰리세이드 2열은 진짜 보면 볼수록 대박이에요. 일단 이 모델은 7인승입니다. 7인승 모델이다 보니까 이 가운데 시트가 없죠. 이렇게 독립형으로 시트가 존재하는데, 일단 레그룸 보세요. 레그룸. 익스플로러나 QS60에 비해서 제일 넓어요. 2열이 확실히 제일 넓고, 일단은 편의 장비가 정말 좋습니다. 여기 컵홀더가 2개가 있죠. 제가 봤을 때는 일반 뭐 테이크아웃 잔, 카페에서 테이크아웃 잔 같은 게 충분히 들어가고, 이쪽에는 캔 음료 정도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보여지고, 특히 당연히 이제 커튼, 차량용 커튼도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에어컨 공조 장치가 있는데 에어컨 공조 장치도 상당히 고급스러워요. 고급스럽고 에어컨 선풍구는 천장에 존재하게 됩니다. 특히 8인승 모델 같은 경우는 또 이쪽에 시트가 있으면서 이쪽에도 컵홀더가 또 하나 존재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편리성이 확실히 좋고요. 그 다음에 시트 착자감이 시트 높이가 1열하고 2열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아까 QX60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되게 2열이 엄청 높았잖아요. 1열에 비해서. 근데 팰리세이드는 2열이 시트 포지션도 상당히 낮게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착자감이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고 등받이 각도나 이제 앞뒤로 시트 조절은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편리한 점은 또 이쪽에 USB 포트 단자가 있다 보니까 충전을 다 할 수 있다는 점이 아주 메리트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 12V, 220V 단자가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2열에서 뭐든 다 가능해요. 그리고 2열 시트가 또 통풍, 열선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대형 SUV 중에서는 팰리세이드만한 그런 2열 옵션은 없다고 판단이 드네요. 그리고 개방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역시 왜 팰리세이드 하냐, 다른 차를 더 타보고 오니까 확실히 더 느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죠. 자, 3열로 가는 부분은 여기 있는 2열 이 버튼 누르면 됩니다. 이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접히게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3열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와, 정말 넓습니다. 3열 진짜 넓어요. 특히 여러분 다 아시죠? 이제 1열에서 얘기하면 3열에 여기 스피커로 소리가 나와서 1열과 3열 승객 간의 대화가 소통이 좀 좋고요. 그 다음에 3열은 등받이 버튼이 전동식으로 되어 있어요. 전동식으로 보시면은 움직이시죠? 전동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도 USB 포트 단자가 있습니다. 정말 편리하게 되어 있어요. 컵홀더도 당연히 두 개 존재하며, 그 다음에 송풍구도 여기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3열 느낌은 제일 편해요. 특히 이 등받이에 쿠션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쿠션감이 상당히 좋고 레그룸, 헤드룸 모두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제가 봤을 때는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익스플로러나 QX60에 비해서 3열이 가장 편한 차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레그룸 아주 좋아요. 이렇게 보셔도 레그룸이 물론 제 무릎은 닿지만은 그래도 승차감이나 착자감이 매우 편리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트렁크는 이제 가운데 버튼을 눌러주시면 열리죠. 자, 지금 보면 3열이 있어요. 3열인데 3열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트렁크 좌측에 보시면은 이렇게 2열, 3열을 조절할 수 있는 이제 스위치들이 다 존재를 해요. 자, 한번 3열 한번 접어볼게요. 한번 접어보고, 자, 자동으로 접힙니다. 오른쪽도 한번 접히고, 접게 되면은 목받침대가 자동으로 다 접히죠. 약간 속도는 좀 느린 감이 있는데 되게 고급스러워요. 고급스럽고, 딱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트렁크 상당히 넓습니다. 엄청 넓고, 이런 매트가 있어요. 이런 매트가 그래서 딱 깔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고급스럽네요. 팰리세이드라고 레트링까지 다 잘 돼 있고, 트렁크 밑쪽 한번 볼까요? 이쪽 뭐 있는지. 이쪽 수납 공간이 다른 차량은 조금 다르네요. 좀 다르네요. 약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산 같은 거 꼭 꽂아 놓으면은 되게 잡질도 안 나고 괜찮을 것 같고, 잘 돼 있네요. 되게 수납 공간 잘 돼 있습니다. 자, 만약에 짐을 실었는데 여기서 2열까지 접고 싶다 하면은 2열도 이렇게 접게 되죠. 2열 접히는 느낌은 약간 좀 싸티가 나는데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2열까지 폴딩하면은 이 정도 적재 공간이 존재하고, 3열 같은 경우는 2열은 수동으로 제가 다시 자기가 시트를 올려야 되는데 3열은 자동으로 또 올라오기도 하죠. 이렇게. 아이고, 이거를 잘 접어주고요. 항상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상당히 편하게 되어 있어요. 상당히 편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되게 3열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 감은 전혀 없어요. 되게 편해요. 진짜 너무 편하니까 너무 좋고, 그쵸? 이렇게 하다가 다시 멈추게 돼요. 누르면 다시 펴지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3열 승에 탄다면 센스 있게 이렇게 딱 열어주고. 근데 짐 실을 때 약간 좀 이렇게 올라온 부분들이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깔아주는 매트가 있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 해야죠. 자, 이것도 당연히 전동식 트렁크. 지금까지 팰리세이드 경쟁 차종인 포드 익스플로러와 인피니티 QX60 차량을 비교해봤습니다.
물론 대형 SUV 경쟁 차종은 아니지만 팰리세이드와 비슷한 가격대의 패밀리카, 스트로행, 스페이스투어로도 함께 비교해봤고요. 이렇게 비교를 직접 해보니까 장단점이 매우 뚜렷하게 나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팰리세이드는 다른 대형 SUV들이 가지고 있었던 단점들을 보완해서 정말 가성비 좋은 훌륭한 대형 SUV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비교를 통하여 5명 이상이 자주 타시는 분들에게는 확실히 팰리세이드만한 대안은 없는 것 같아요. 5인 이하지만 대형 SUV를 꼭 사시려는 분들에겐 어떻게 보면 익스플로러나 QX60도 충분히 좋은 차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이가 아주 어린 분들에게는 스페이스투어로도 정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고요. 각자 취향에 맞는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분명 팰리세이드는 대형 SUV 시장을 뒤흔들어놓은 2018년 최고의 차량이면 틀림없다는 사실이죠.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It's just fired.